축구살롱. 다가오는 주말 이제 K리그 17라운드 경기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가 프리뷰 순서로 넘어가기 전에 아주 중대한 발표를 하나 해야죠. 저희의 예상보다 올 시즌 승무패를 맞춰보살의 최종 결과가 조금 더 빠르게 이제 집계가 됐는데요. 저희의 예상대로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지만 우리 황덕연 해설위원이 회식비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아니 잘했어요. 그 동메달이네요. 3등이니까. 네. 그렇죠. 예. 네, 메뉴는 잘 저희가 또 상의를 해가지고 정했어요. 구독! 그래서 저희가 아마 조만간 말이죠. 저희 번외편으로 황덕연이 쏜다. 네. 축구살롱 회식편. 또 아주 재미있는 번외편을 한 편 촬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일단 예고 말씀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또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근시일 내에는 찍지 못할 것 같고 이게 완화가 빠른 시일 내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카드만 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이것도 알아서 좋은 하겠습니다. 생각이죠. 그 카드만 주면 저는 못 먹는 거 아닙니까? 본인 카드로서 긁어서 먹으면 되죠. 아, 그러니까 각자 가서 드시고 그렇죠. 오신단 말이에요. 네네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자, 이제 17라운드 경기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월 22일 토요일에는요. 인천 대 수원, 부산 대 포항, 그리고 광주 대 서울, 강원 대 대구 이렇게 4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어떤 경기를 우리가 한번 픽해 보면 좋을까요?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천 수원이죠. 아,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단두대 매치. 단두대 매치, 니가 가라 하와이 매치, 승점 6점짜리 매치. 정말? 이 17라운드에 이거만큼 중요한 경기는 없다라고. 어머, 이거 꼭 봐야 해. 12위 인천과 11위 수원의 대결입니다. 양 팀의 승점 차가 이제 6점 차로 좁혀졌습니다. 드디어 인천이 16경기 만에 대구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고 수원은 또 홈에서 전북에게 1대3으로 패하면서 최근에 또 좋지 못한 분위기 3경기 연속 무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일단 두 팀의 상대 전적을 살펴보면 역시 수원이 명문 클럽답게 앞서 있습니다. 27승 15무 6패로 수원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올 시즌 3라운드에서 맞붙었을 때 역시 수원이 1대0으로 홈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었는데 이날 경기에선 또 역시 염기훈 선수가 여러 차례 날카로운 킥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인천은 또 3라운드를 복귀를 해보자면 참 뼈아픈 케힌대 선수의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몸싸움을 펼치는 과정에서 본인의 다리를 부여잡고 또 쓰러지는 장면이 있었고 케힌대 선수가 빠짐으로 인해서 인천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게 됐던 또 한 번의 계기가 역시 수원과의 맞대결이 되었습니다. 지난 라운드 대구와의 경기에서 결코 인천이 수비를 아주 유리하게 잘 해냈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일단 28개의 슈팅을 허용했다라는 것만 봐도 심했어요, 대구에게 정말 많은 골 찬스를 허용을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인천 선수들의 그 절박한 움직임 거기다가 이태희 선수의 신들린 선방과 대구의 약간은 넋이 나간 듯한 그런 골 결정력 부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결국은 승리를 잡아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팀은 과정도 중요한데 지금은 과정이 아니라 결과가 필요한 팀입니다. 맞아요. 제가 또 이런 표현을 준비를 해왔는데 쓸까 말까 걱정을 했었는데 네, 대본에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 하나 있네요. 예. 대본에 과격한 표현이 있죠. 쓰겠습니다. 인천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표현을 소준일 캐스터께서 쓰시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의 캐릭터를 약간 침범하는 그러니까 밥그릇 뺏어가는 거거든요. 네. 아예 탐낼 걸 탐내야죠. 부러울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제가 쓰고 제가 편집. 좋아요. 반면 수원은 홈에서 1대3 패배를 당했었습니다. 역시 도닐 헨리 선수가 빠진 구멍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던 한 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이 사실 수원 경기를 많이 지켜보신 팬분들은 정말 걱정하는 두 선수가 있었죠. 고승범과 박상혁. 이 선수들은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다. 결국 고승범 선수가 탈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50분에 쓰러지게 되면서 우측 대퇴부 부상으로 4주간 아웃이 공시가 됐습니다. 이 승점도 잃고 또 중원에서의 핵심 선수도 잃어버리게 된 수원이었습니다. 역시 고승범 선수가 빠진다면 안토니스 선수가 또 박상혁의 파트너로서 중원을 구성을 해야 될 텐데 과연 안토니스로 이 4주간의 공백을 얼마나 메울 수가 있을지. 그래도 이번 경기를 앞두고 도닐 헨리 선수가 부상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팀 훈련에 복귀를 하게 됐다는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수원 입장에서는 이 경기가 비겨도
사실 그렇게 손해볼 경기는 아니거든요. 이 경기에서 승점, 석점을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된다라는 계산을 했을 때 결국은 인천은 어느 시점에선가는 앞으로 나설 수밖에 없고 수원은 그 빈틈을 기다리면서 한번 때려 넣는 그런 역습을 바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수원 역시도 저는 사실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인천이 3백을 이제 쓸 것에 대비해서 또 어떤 식의 전술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도 그러니까 이 경기가 뭐 승점 6점짜리 경기다 정말 단두대 매치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만 양팀 감독의 머릿속도 그만큼 좀 복잡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무승부 내지는 수원의 승리. 아니 그렇게 결정하시면 안 예. 되죠. 아니, 하나를 이게 딱 그- 꼽아주셔야죠. 이게 삼지선다인데 그 중에 2개를 골라버리면은 네, 이거 뭐 걸려 있는 겁니까? 네, 그 싸대기 맞기 하나. 구독, 저는 아, 그러면 그래서 딱 하나 찍어보세요. 수원. 전문가처럼. 저는 부산과 포항의 맞대결을 들고 왔습니다. 일단 가장 최근 맞대결은 5월 10일에 스텔리아드에서 열렸었고요. 2대0으로 포항이 승리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5경기 흐름이 양팀 모두 좋지 않습니다. 이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5경기에서 2무 3패, 그리고 포항은 1승 2무 2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양팀의 역대 전적을 놓고 봤을 때는 54승 47무 50패로 부산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10경기 전적만 살펴본다면 3승 2무 5패로 부산이 열세를 띄고 있습니다. 출장 정지 선수가 2명이 있어요. 네. 부산 같은 경우는 김문환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이 경기에 나올 수가 없고요. 오. 포항은 하창래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마찬가지로 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선수 다 중요한 선수들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굳이 경중을 조금만 더 따져보자면 아무래도 부산 쪽의 리스크가 저는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올 시즌 부산을 딱 놓고 봤을 때 공격진만 놓고 봤을 때는 K리그1 어느 팀과 비교해도 큰 이 손색이 없다. 맞아요. 일단 최전방에 국가대표급 자원인 이정엽 선수가 있고요. MVP 이동준 선수가 이제 측면에 자리를 하고 있고 거의 이제 뭐 한국인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홈로가 이제 또 부산 공격진을 포진하고 있기 호 때문에 선생님. 네, 상당히 좋은데 이 수비진으로 시선을 옮겼을 때는 불안한 감을 지울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부산이 지금 부상당한 선수들이 꽤 많아요. 일단은 윤석영과 박관우 선수가 거의 뭐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이 그라운드를 밟지 못했고 네. 저 이 선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김진규 선수입니다. 이 김진규 선수가 올 시즌에 7경기에 나서서 1개의 골과 2개의 도움을 올렸는데 사실 이 선수는 단순히 스탯만으로 이 선수가 경기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판단하기는 조금 애매한 선수거든요. 왜냐하면 경기력 내부적으로 봤을 때 부산의 전체적인 볼 순환이라든지 공격 진영에서의 영향력이 상당히 좋고 또 이제 올림픽 대표팀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김진규 선수가 이제 빠지면서 부산의 중원에서 볼이 좀 돌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됐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부산의 공격이 우측면으로만 계속해서 집중되는 감이 있어요. 이 우측면에 누가 있느냐? 앞선에는 이동준 그리고 그 뒤에는 김문환이 있었습니다. 부산이 계속해서 이 메인 공격 루트 쪽으로 이제 공을 몰아줬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따졌을 때 이 두 선수가 크로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강점이 있는 선수들은 아니에요. 약간은 부정확한 크로스가 반복이 됐고 이 크로스에 의존하는 경향을 부산이 조금 빨리 버리고 다른 공격 루트를 찾지 않는다면 이 경기 역시도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포항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서울을 3대1로 잡아낸 이후에 4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상당히 좀 침체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두 번의 패배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전북 그리고 울산을 상대로 패배를 했습니다. 1, 2위 팀. 그렇죠. 이제 K리그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팀들을 상대로 패배를 했고 더군다나 전북전에서는 팔라시오스 선수가 퇴장을 당한 10명이서 싸워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맞아요. 있겠는데 두 번의 무승부가 문제입니다. 인천 그리고 광주라는 상대적인 약팀을 만나서 승점 3점을 챙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일류첸코가 초반에 상당히 좋은 폼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이제는 상대팀들도 알거든요. 일류첸코를 견제했을 때 포항이 득점할 수 있는 선수가 많지 않다라는 점을 캐치를 했기 때문에 일류첸코가 집중 견제를 받는 빈도가 심해졌고 계속해서 고립되는 모습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포항의 베스트 11은 강력합니다. 이 K리그 1의 어떤 팀과 비교를 해봐도 쉽게 좀 꿀리지 않는 선수단의 퀄리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로테이션 멤버로 눈을 돌려보면 쉽지 않은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죠. 당장 울산전에서도 권한규 선수가 좌측 발목 통증으로 인해서 교체가 됐고 오늘 선수 역시도 부상으로 인해서 그라운드를 떠나게 됐습니다. 여기에 이 최영준 선수까지도 경기 직전에 약간의 어지럼증을 호소를 하면서 전체적인 스쿼드에 약간 지금 금이 가 있는 상태인데다가 팔로세비치 선수가 부상당한 이후 폼이 지금 좀 약간 하락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경기력적으로 그리고 팀 내부 사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이 부산을 상대로는 이런 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양 팀이 지금 모두 안 좋은 상황인 것은 맞고 결장자도 어느 정도 있는 가운데 좀 힘들어요. 예측하기가 힘든데 그럼에도 저는 포항의 승을 예측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부산이 좀 사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어느 정도 예측. 우리 경험칙으로 좀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이게 사실 부산이 지난 성남과의 경기에서 저를 굉장히 실망시켰기 때문에 예. 예, 이번에 저는 포항승에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귀신같이 부산이 또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이 개인적인 원한으로 그렇게 네, 예측을 아니, 하면 안 원한은 됩니다. 아니죠. 이제 부산에 굉장히 좋은 선수들도 많고 예, 안 그래도 그 이동준 선수 뭐 얘기해 주실 거 있다면서요? 이동주 선수가 지금 이적설이 났습니다. 포르투갈의 비토리아 기마랑스라는 클럽으로 포르투갈 리그 자체가 유럽 무대에서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일단 현지발 기사를 좀 살펴봤을 때는 당장 이적하는 것이 아니라 2021년에 합류가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이 협상을 이제 부산과 이 비토리아 기마랑스가 계속해서 벌이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진척이 많이 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 K리그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적 시장도 그렇고 이제 7월에 마감이라서 만약에 이동준 선수가 이적을 했을 때 대체 선수를 영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산 입장에서 이동준 사실상 에이스 같은 활약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선수를 떠나보냈을 때 부산의 리스크는 아무도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겨울에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점쳐지고 있고요. 8월 23일 일요일에도 두 경기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전북과 상주 그리고 성남과 울산의 매치업인데 전북 상주전 같은 경우에는 이 상주 말년 병장들이 제대하기 전에 마지막 경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쉬게 해줄런지 마지막으로 또 뛰게 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제대를 앞둔 선수들이 출전을 하게 된다면 강호 전북을 상대로 또 얼만큼 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성남과 울산 1위 팀 울산이 성남으로 먼 원정길을 떠나오게 됩니다. 자, 이 경기에서는 어느 팀이 승리를 거머쥘 수 있을지 또 흥미롭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알찬 축구 소식 가득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주도 K리그, 다음 주도 축구 살롱! 살롱! 어떤 경기 가져오셨어요? 제가 했잖아요. 인천 수원 했잖아요. 이 사람 정신 나갔네 진짜. 아니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참 많이 편집이 됐었는데 메인 MC가 이렇게 흔들린다 그러면은 축구팀도 가끔씩 이럴 때는 수장을 바꾸지 않습니까? 메인 MC를 바꿀 때도 됐다. 나가 세수 한번 하고